자, 한번 상상해 볼까요? 우리가 어딘가를 향해 걷고 있어요. 목적지가 분명하죠. 늘 그렇잖아요. 우린 목표를 향해 나아가니까요. 그런데 바로 그 길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무언가가 불쑥 나타나서 우리를 딱 멈춰 세울 때가 있습니다.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문장에서 시작합니다. 이탈리아 소설가 달 비앙코의 글인데요. 계획된 여정이 예생치 못한 만남 때문에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. 원래 목적지는 바다였는데 이 여정의 주인공은 결국 나무가 되어버린 거예요. 이게 바로 그런 상황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건데요. 쭉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삶이 수평선이라면 어느 날 갑자기 플라타나스 나무 같은 거대한 수직선이 우리 앞을 딱 가로막는 겁니다. 이 만남은 그냥 잠시 멈추는 것,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 멈춤이라는 경험, 이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? 사실 이 플라타노스라는 나무는요, 아주 옛날부터 사람들을 멈춰 세우는 그런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. 한번 보세요. 기원전 480년,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옛날이죠.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1세가 전쟁하러 가다가 군대를 전부 멈춰 세우고 플라타노스를 감상했대요. 또 이솝 우화에도 나오잖아요. 여행자들이 너무 더워서 플라타노스 그늘 아래서 쉬어가는 이야기.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도 그렇죠. 길 가다가 문득 멋진 나무에 시선을 빼앗겨서 잠시 멈칫할 때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왕이든 평범한 여행자든 현대인이든 시대는 달라도 이 나무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멈추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었던 거죠.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이 만남의 순서예요. 이건 우리가 저기 가서 나무 좀 봐야지 하고 계획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반대예요. 나무가 우리를 붙잡는 겁니다. 우리가 저게 플라타너스구나 하고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그 나무가 들이운 그늘이 먼저 내 피부에 싹 닿는 거죠. 이 감각적인 경험이 먼저고 생각이나 해석은 그 다음 일이라는 거예요. 정말 흥미롭죠? 자, 이렇게 멈춰서 생긴 공간, 바로 그 그늘 아래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? 이게 그냥 발만 멈추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. 달비앙코가 바로 이 지점을 정말 기가 막히게 짚어내요. 나무를 만나는 경험 자체는 굉장히 즉각적이고 강렬하잖아요. 와, 하는 순간? 그런데 막상 이걸 말이나 글로 표현하려고 하면 그게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. 내 몸이 느낀 그 빽빽한 감각을 언어가 도저히 따라잡지 못하는 거죠. 이건 정말 고대 철학의 아주 유명한 한 장면이죠. 플라톤의 책 파이드로스를 보면요. 소크라테스랑 파이드로스가 바로 이 플라타노스 아래서 대화를 나눠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나무가 그냥 배경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두 사람이 깊은 생각에 빠져들 수 있도록 그런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주는, 말하자면 대화에 참여하는 또 한 명의 존재인 셈이죠.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. 쨍쨍한 태양 아래서는 뭔가 주장이 강하고 속도도 빠르고 딱 부러지는 결론을 내려고 하잖아요. 그런데 나무 그늘 아래로 들어가면 어때요? 빛이 한번 걸러지듯이 말도 한번 걸러지고 대화의 속도도 자연스럽게 느려져요. 그러니까 이 그늘이라는 공간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버리는 아주 강력한 장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. 결국 이 나무 그늘이라는 건 우리를 좀 더 느리고 또 좀 더 깊이 있는 존재 방식으로 이끌어주는 것 같아요. 결론만 보고 막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자체를 충분히 음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특별한 공간인 거죠. 자, 지금까지는 좀 평화로운 분위기였죠? 이제 이야기를 확 바꿔보겠습니다. 이 사색의 공간이 갈등의 현장이 될 때, 그러니까 이 소중한 공간들이 사라져버릴 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들여다보죠. 나무가 내는 소리, 자연의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? 영국의 시인 샬롬 유는 이걸 속삭이는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했어요. 정말 예쁜 표현이죠? 바람이 불 때 나뭇잎들이 서로 스치는 그런 아주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소리, 상상해 가시죠? 하지만 그 아름다운 속삭임이 바로 이런 소리에 의해 무참히 끊어지고 맙니다. 오호, 오호. 이게 뭐냐면요. 1916년에 나온 샬롯 뮤의 시 나무들이 쓰러지다에 나오는 구절인데 톱을 든 남자들이 나무를 베면서 내는 소리예요. 그 파괴적인 노동의 소리, 자연의 속삭임이 인간의 구호 소리에 완전히 덮여버리는 바로 그 순간을 포착한 거죠.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이 구절이 정말 가슴을 때립니다. 나에게는 봄의 절반이 함께 사라질 것이다. 봄 전체가 아니에요. 절반이라고 말합니다.
이게 뭘 의미할까요? 그냥 나무 몇 그루 없어진 그런 양적인 손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. 그 계절이 품고 있던 깊이, 그 빽빽한 느낌, 그 안에 쌓여있던 기억들, 바로 그게 사라져버렸다는 뜻이거든요. 그러니까 봄의 절반이 사라졌다는 건 바로 이런 뜻인 거죠. 감각적인 풍요로움이 사라진 거예요. 나무가 잘려나간 자리에 서면 공기는 더 얄팍하게 느껴지고 햇빛은 더 날카롭게 꽂히죠. 나무와 함께 도시가 품고 있던 기억까지 잘려나가는 겁니다. 결국 도시를 경험하는 우리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. 하지만 이야기가 이렇게 우울하게 끝나지는 않습니다. 자, 그럼 우리는 이 도시의 자연과 어떻게 관계를 회복하고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? 그 희망적인 대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여기 정말 놀라운 관점을 제시한 두 시인이 있습니다. 먼저 에이미 레비는요, 플라타너스를 도시의 모든 소음과 경멸까지도 말없이 다 들어주는 아주 인내심 강한 경청자로 봤어요. 그리고 우리나라의 김현승 시인은 나무를 막 신처럼 숭배하지 말고 그냥 우리 곁에서 함께 나이 들어가는 이웃으로 대하자고 제안합니다. 이웃이라니 정말 멋진 생각 아닌가요? 그럼 나무의 이웃이 된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까요? 이건 그냥 나무를 잘 심고 관리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에요. 이건 우리의 태도에 관한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문제죠. 첫째, 나무가 뿌리 내릴 시간을 기꺼이 내어주는 거예요. 둘째, 가을에 낙엽이 떨어진다고 민원 놓고 그늘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불평하는 대신 그런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무가 차지하는 공간을 우리 공동체의 소중한 자산으로 인정하고 함께 나누는 겁니다. 결국 진정한 관계 회복은요, 그냥 묘목 하나 더 심는 그런 외부적인 행동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. 진짜 중요한 건 우리 안의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. 나무를 그저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, 비용이 드는 자산으로만 보는 그 시선에서 벗어나는 것, 바로 거기서 모든 게 시작되는 거죠. 자, 이제 마지막입니다.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었던 달비안코가 던지는 이 아주 도전적인 질문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. 사랑 없이, 현실에 대한 어떤 유보도 없이 이 나무를 상상하라. 우리가 나무에 더 씌웠던 온갖 낭만적인 생각, 아름답다는 감상, 그런 걸 싹 걷어내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현실로서 나무를 마주한다면 과연 어떨까요? 그러니까 나무를 사랑하거나 예쁘다고 미화하지도 않고 또 관리나 비용 같은 계산적인 언어로 보지도 않고 그 모든 걸 떼어내고 마주했을 때 그 나무는 우리에게 대체 무엇이 될까요?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무심코 지나치는 그 나무들을 한 번쯤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어쩌면 그 나무와의 진짜 만남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는 걸지도 모르니까요.